안녕하세요. 안나지케랩의 안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어 독해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장 찾기 문제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어요? 그럼 힘차게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필자의 주장 문제는 글의 요지, 주제, 제목, 유형과 함께 글의 대의를 묻는 문제죠. 다시 말해서 글에 제시된 여러 근거를 종합해서 필자의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난 선택지를 찾는 유형이죠. 물론 보기는 부담 없이 한글로 나온다라는 거. 이건 정말 좋네요. 매년 한 문제씩 수능에서 출제되고 있고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그럼 100%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초반에 논제 what을 정확하게 찾고 이에 대한 핵심 근거를 추려야 하는데 보통 글의 후반부를 꼼꼼하게 챙겨보면 정확성을 도출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의 전체 흐름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엔 부담 없이 주제문을 바로 찾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겠어요?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신 주장이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제시된 상황, 사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필자가 특정 내용과 다른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일단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찾으셔야 돼요. 내용의 핵심 논리를 파악하는 문제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초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후반에 명시되는 핵심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초반부에 화제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 후에 후의 주장을 전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다고 중간 부분을 마구잡이로 스킵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일단 시그널 중심으로 의미어를 판단하면서 스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미어란 주장에 대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어휘가 되는데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탁탁탁 알면 그렇게 지금 독해 때문에 힘들어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단 글을 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의 선배된 입장에서 의미어에서는 이런 어휘가 좋더라고요. 좋다, 나쁘다, 뉘앙스, 감정 관련 어휘, 의무와 당위성,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입증, 결과, 결론 또는 충고나 제한 요구와 관련된 어휘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의미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잠깐 주목해 볼까요? 자, 감정 관련 어휘와 관련돼서는 우리 실제 지난 영상에서 공부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감정 관련 어휘들을 복습해두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실제 명령문이나 should, must, have to 등의 의무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문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fact,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과 관련된 내용인지를 구분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기를 봤을 때,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도 지문에 있었는데? 라는 부분으로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손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맞는 말이다 만으로는 정답이 되기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답 소거 방식으로 보기를 추려나가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NM이라고 하면 not mentioned와 관련된 패턴으로 실제 누가 봐도 맞는 말이지만
본문 안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라면 절대 답으로 세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irrelevant information.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오류가 좀 많은 편인데 지문에서 언급은 되었으나 전반적 내용에 큰 그림을 그리기엔 다소 부족한 정보다, 너무 스페시픽한 마이너 정보일 뿐이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역시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바로 오답으로 제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contradicted information. 정말 본문 안에서 언급했던 내용과 상반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오답을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객관식 문제에서는 반드시 오답 소거 과정을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리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가볍게 연습 만들어 봤으니 우리 간단하게 연습 보강해 볼까요? 자, 일단 가볍게 웜업 문제로 몸 좀 풀고 시작해 볼게요. 제시된 내용에서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문장을 찾아보는 웜업 테스트입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biologist. 자, 우리가 지금 생물학자다라고 해서 핵심적인 어떤 주어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생물학자들이 often use. 자, 종종 사용하는 건 뭐예요? method.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discoveries. 발견을 사용해요. 어디에 대한 발견이에요? other science. 다른 과학 분야에서의, 즉, biology와 관련된 그러한 science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러한 method나 discovery도 사용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B번 정답하는 사람은 정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For example,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누가 봐도 마이너의 대표적인 시그널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럼 other science를 활용한다라고 했으니까 other science 이야기 나오겠죠? other science와 관련된 패턴? physics, 물리학 이야기, 그리고 chemistry, 화학과 관련된 과학 부분을 활용을 한다랍니다. 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C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C번 내용에서는 자, 그들은 또 사용을 해요. 무엇을요? statistics. 통계학을 사용해요. 이쯤 되면 B번 문장에서 연결됐던 여러 가지 other science에 대한 나열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정답,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주장이 담고 있는 주제문은 A번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앞선 부분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난이도는 낮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초반에 핵심적인 논제가 자주 터져요. 자, 그럼 그 다음 샘플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A 문장에 보시면 late 18th century. 자, 10세기 후반입니다. England, 영국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요. right after Industrial Revolution. 자, 산업혁명 직후입니다. 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팁 좀 드릴게요. 시작 자체가 when 또는 where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보통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 도입에서 빠르게 핵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설명은 빠르게 스킵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럼 A번은 스킵하는 걸로. 자, 그리고 봤더니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68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68 hours. 자, 68시간을 일을 해요. factories, 공장 이야기로 바뀌네요. period. 자, battery.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지금 뭐가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battery. 자, 지금 환기시키다, 환기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포인트 보세요. 자, 지금 68이라는 시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poorly, 형편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표현 하나 잡아볼까요? 부정어가 하나 나왔네요. non-exist. 자, 뭐가 없어요? existent.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없다라는 패턴에서 without 또 나왔고요. compensation, 보상도 없고요. 그 결과 as listed above,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 여기서 보시면 as라는 내용 자체가 좀 정리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working condition. 자, 뭔가 노동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A reproducing textile factories. 자, 초기 영국의 직조 공장의 working condition 자체는 brutal,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으니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도 않게 전반적 A, B, C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에 굉장히 나쁜 환경을 나열을 해 보았고요. 그 내용을 정리하였던 게 마지막 D번에서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쉬운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주장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렇게 초기 문장과 후반, 마지막 문장 부분에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킴을 하거나 또는 독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정 어휘를 모른다라는 이유로 너무 거기서 빠져서 헤매시면 안 돼요.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휘를 계속 외워 나가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정말 문제 풀 때 그 어휘 하나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질척질척 된다라면 정말 문제도 안 풀리고 깝깝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땐 일단 스킵 버리고 전반적 맥락을 잡는데 좀 더 집중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형적으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맥락입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는지 다 알죠? what부터 찾으셔야죠. 자, what 핵심 문제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명사부터 한번 꼭꼭 집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봤더니 전치사 구부터 시작됩니다. At every step, 모든 단계에서요. 어떤 단계예요? Our journey through life. 자, 우리가 인생 전반에 그런 여행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요. 라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life journey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We encounter junctions. 자, 일단 정션이라고 하면 우리 교차로라는 뜻인데 뭔가 분기점, 갈라지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ncounter, meet, 만나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교차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choice making이 필요한 부분이 될 건가 봐요. 자, 그때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자, 뭐를 가지고 있는 정션이에요? different pathway. 다양한 그런 길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당연히 정션에서는 다양한 길이 나옵니다. 다른 길이다 라는 패턴에서 different는 다양하다, various라는 의미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핵심 내용을 감 잡아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야. 뭐가 초이스를 해야 돼. 뭐가 많아. 라는 뉘앙스를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시그널 꼬박꼬박 짚으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중간 부분은 가볍게 스킵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무작정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짚으면서 훑어 내려가도록 할게요. 각각의 초이스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뭘 가지고 있죠? uncertainty. 자,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뭘 가지고 있냐면 인생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을 봤더니 ends up, 끝납니다. 자, 일단 시작했는데 빨리 끝을 보자라고요. 아무래도 시작, 끝 이렇게 들어갔을 때 메이저가 많다라고 했었으니까. 자,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suboptimal, suboptimal. 여러분, optimal 하면 굉장히 최적의 이상적인 이라는 맥락이고 sub라고 하면 하위, 아래, under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자, 최선의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차선택,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그냥 하위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이 prove, 증명하였다. 이런 거 의미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증명되었다 라고 하면 전반적 상황에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증명되었다 라는 맥락으로 돌아나가는 것 자체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증명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prove 앞쪽에 봤더니 turning the uncertainty,
불확실성을 turning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into numbers. 숫자로 바꾼대요. 그 숫자로 바꾼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었냐면요. 어떻게 입증이 된 것 같아요? analyzing 뭔가 분석한다라는 내용도 나온 것 같으니까 숫자라는 개념에서 연결되는 맥락 같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contrast,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 놓칠 수 없죠. 자, but이 나왔으니까 앞뒤 내용이 역접으로 전개되겠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볼까요? mathematical. 자, 우리가 수학적인 theory, 이론이 있습니다. probability. 자, 지금 어떤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이론, 수학적 이론이라고 하면 앞선 패턴에서 number, 숫자라는 맥락과 흐름 타고 있어요. 자, 숫자, 수학적 이론. 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manage,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요. 무엇을요? risk. 자, 그러한 위험을 effectively,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반복되는 어휘가 뭐예요? number 느낌, mathematical 이라는 느낌. 그리고 하나 더 잡는다라면 여기 analyzing 이라는 패턴에 지금 분석한다 라는 패턴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추려보도록 할까요? 자,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이 있어요? 분석하는 전략이 있어요. 무슨 분석입니까? 자, all possible scenarios. 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본다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뭔가 proportion, 비율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 비율을 보는데 success or failure와 관련된 비율도 보는 거죠. 야, 대충 이쯤 되면 느낌상 만들어지는 패턴, 계산적이다. 뭔가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분석을 해봐라 라는 느낌 같아요. 자, 그것들이 better map이 될 것 같아요. 자, 주장하는 바가 better map이다 라는 패턴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마지막 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자, number, mathematical, analyzing, statistics, proportion 자체를 우리가 계속 see,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자, 좋은 뭐가 되겠죠? map. 지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지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분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분석적으로 보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첫 번째 문장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일단 두고 들어가 볼까요? 자,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직관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석하고 계산하고 계속 보고 있어라 라고 한다라면 직관이라기보다는 매번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어라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2번은 바로 틀린 정답으로 우리 틀린 오답으로 바꿔야겠다. 그죠? 자, 다음에 3번 들어가 볼게요. 지름길로 가고자 할 때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다라는 맥락 자체는 너무 추상적 개념이에요. 메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문제에서 이렇게 추상적 보기는 여러분들 바로 답으로 찍기보다는 다른 보기를 먼저 판단해 본 후에 이 아이를 오답으로 만들 것인가, 정답으로 그래도 얘를 찍고 나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자라고요. 자, 4번 들어가 볼게요.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여기서는 책임 소재는 아니에요. 자,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준비와 관련된 맥락이기 때문에 그 결과론에 대한 책임,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5번 들어갑시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률, 분석.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확률, 분석. 우리 지문 안에 있었던 비슷한 어휘들 다시 한번 매직 아이처럼 추려볼까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number에서 시작하였던 수적 개념이 analyzing, mathematical, analyze, 그 다음에 proportion 이라는 패턴으로 거의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비율을 바꿨을 때 핵심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선 전반적 내용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해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뉘앙스의 어휘를 한번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부담 없이 5번 정답 처리되었고요. 자, 그 다음 프랙티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프랙티스에서도 준비
하셔야 될 건 what부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bringing. 자, 가져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incredible. 믿을 수도 없을 만큼. 자, 이런 형사 다 버리고요. 자, creative project to write. 자, 인생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뭔가 굉장히 창의로운 과제, 과업을 함에 있어서라는 맥락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핵심 의미어 찾으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맥락이 보이냐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도 보이나 모르겠어요. demand,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생님, 왜 demand를 보고 선생님은 의미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다시 확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앞선 서두에서 제가 알려드렸을 때 주장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의미어가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 자, 의무와 당위성과 관련된 패턴은 주장을 담고 있기 정말 좋죠. 그런데 demand라는 단어 자체가 요구하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 요구라는 것 자체가 요구되어지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수니까. 그래서 의무와 당위성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요구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눈에 demand가 보였고, 의미어가 나왔어. 라고 지금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creative project를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게 뭐죠? hard work. 자,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라는 패턴이 나왔네요.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는 거에서, 지금 이런 느낌 어때요? day to day idea excursion. 이렇게 들어가면, 자, 지금 매일매일의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자, excurs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용을 집행하다 라는 단어인데, 지금 갑자기 사용이 뜬금없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excursion이라고 하면 이 문장 안에서는 뭔가 실행, 집행,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역시 몰라도 상관없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쉬운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day to day ide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매일매일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day to day 매일매일의 아이디어 안에서요. 라는 맥락이 나왔네요. 자, 여기 trenche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trench라고 하면 원래 도랑이란 뜻이고요. 뭔가 해구,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될 거고요. 전쟁한다라면 창고, 이렇게 숨어있는 곳 정도가 될 건데, 이 문장에서 trenches라고 하면 뭔가 난처한 그런 점, 여러분들 곤궁에 빠지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 맥락 안에서 한번 보기를 빗대어서 한번 내용을 추려보도록 합시다. 전반적인 내용에 creative project가 나온 것 같으니까 보기 안에도 뭔가 창조, 창의와 관련된 어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번 보기에 창의성이란 단어가 바로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 보시면 숨은 잠재력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잠재력은 아직까지 우리가 본 바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일상이라는 단어는 day to day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creative project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4번 혁신적 아이디어. 기존의 사고 틀을 버려야 된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언급한 바가 우리가 할 바가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후반 부분에 나온다라면 그때 챙겨보죠 뭐. 추상적 생각, 추상구체? 지금 creative라는 맥락에서 추상구체라는 맥락도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첫째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보기에 1번과 3번 같은 경우엔 첫 번째 문장이 지니고 있는 핵심어를 그대로 담고 있는 보기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그널 짚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 부분 스킴 하시고요. 후반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그널로 짚어 내려갈 때 이런 거 잡으셔야죠. but 위치와 상관없이 대조는 잡자라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부정어가 나왔어요. We cannot forget.
우린 잊을 수가 없어요. flip side of, flip side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flip 하면 가볍게 넘긴다라는 패턴인데 이면, 뭐에 대한 이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impossible이라는 패턴도 나왔고요. 자, 90%라는 이면을 잊어서는 안 된다. 99%가 뭐였죠? 99% 필요하면 but 바로 앞에 보시면 perspiration, perspiration이라고 하면 땀이라는 뜻인데 이때 땀이라는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1%, 자, 우리가 1%의 inspiration, 영감과 99%, 99%의 perspiration,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99%의 perspiration, 좀 더 쉽게 갈까요? effort, 노력이라는 패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불가능합니다 라는 맥락 나왔으니까 우리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전환되는 부분 없을까요? 전 이거 볼래요. must, 의무와 관련된 핵심어가 직관적으로 나왔잖아요. 자, we must,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타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play, 놀기도 하고요. relaxation, 쉬기도 해야 되고요. exploration, 탐구, 탐험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을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탐구도 해야 됩니다. 라는 패턴이 creative insight, 뭔가 창의적인 그러한 시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ingredient, 요인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려볼까요? 창의, creative progress, project 라는 패턴에서 day to day, day to day 느낌이 지금 play, relaxation, exploration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는 패턴, 마지막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To stay. 자, 머무르기 위해서는요. creatively. 뭔가 창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must 또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나와요. because와 관련된 근거 시그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상급까지 나왔어요. 자, 최상급 내용 확인해 볼까요? Greatest enemy. 가장 큰 적이에요. 무엇에? creativity. 자, 창의성이에요. 창의성이 우리 지금 논제 핵심적인 what인데 이거에 대한 적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반대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nothing more than standing still. 가만히 있는 것만큼 창의성의 적도 없습니다. 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위에 있었던 설명이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도 느낌이 왔어요. 뭔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나왔고요. 뭔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가만히 봤더니 가만히 머무른다라는 게 창의성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보기. 창의성을 유지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지속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3번에 일상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는데 일단 보기 1번과 3번 안에서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보시면 1번도 3번도 전반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답 같단 말이에요. 게다가 3번 같은 경우엔 day to day idea라는 일상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어휘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3번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뀌어는 있으나 이 정도 프레이징은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답이 뭐예요? 1번일까요? 3번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놓고 싸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답이 되기 위해선 지문 안에서 정확한 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도출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치고 들어갑시다. 자, 창의성의 적이 뭐라고요? still, 가만히 있는 거라요. 그럼 창의성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필요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패턴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 지속한다, 움직인다, 꾸준히 나아간다라는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나왔을 때 학생들이 3번 오답을 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단순히 맞는 말인데 이것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문 안에서 이 근거로 이 부분은 정답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실한 포인트를 짚어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방법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역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뭐 하면 될까요? What 잡아주세요. What 이 뭐야? Consider. 고려해보자. 뭐를 고려해보는 거야? Two athletes. 자, 두 명의 athletes 하면 player, 운동선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명의 운동선수가 있나 봐요. 두 명의 운동선수라고 하면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볼명이 이 글을 적은 필자는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을 consider, 재고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이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Who most wanna play in college. 자, 지금 대학에서 뭔가 운동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One say. 자, 한 명은 이렇게 말할 거랍니다. Has to work very hard.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 라는 내용이래요. 좋은 말이에요. And the other. 자, 나머지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Uses.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사용해요? Goal. 목표를 사용한대요. Goal setting. 목표를 지금 정해서 그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목표를 세팅하는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To create a plan. 자,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표 세팅이랍니다. 그 계획은 또 어떤 계획입니까? To stay on track and work. 자, 지금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를 유지하고요. Work on specific skill. 어떤 내가 특정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패턴을 내가 계획 세울 수 있는 그러한 goal setting을 사용합니다. 라고 지금 답변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자, 그럼 보시면 both are working hard. 둘 다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시그널 잡읍시다. but은 무조건 잡자라고 했으니까. Only the latter. 자, 후자가 is working smart. 훨씬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똑하게, 현명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후자라고 하면 goal setting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히 열심히 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보다는 이렇게 들어갔죠. 자, 지금 보시면 필자가 주장하는 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한 사람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나머지 한 사람은 뭐예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게요. 정도인데 계획 세우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럼 계획 세우는 것과 관련돼서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자라고요. 선수들의 훈련 방식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계획 세운다라는 것이 필요한데. 2번.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정신적 추진력을 활용해야 된다. 지금 계획이 필요한데. 단기 훈련 성과보다 장기 목표 달성? 아니, 계획이 필요한데? 육체적 훈련과 정신적 훈련을 균형, 아니, 계획이 필요한데?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면서 꾸준히 수정해야 한다. 계획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5번인가? 뭐래?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읽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섣불리 5번으로 바로 찍게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번으로 들어가면 계획이란 단어는 보여요. goal을 위해서 plan, 계획이란 단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5번이 정답이 되기 위해선 꾸준한 수정,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읽어야 될 타이밍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뭔가 감정을 잘 활용하면 주장을 이해하기 유리하다라고 했던 거 느껴주셔요? 자, it can be frustrating. 굉장히 좌절스러울 거예요. 자, 누구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좌절스럽다라는 맥락 나왔고요. but, 대조, 무조건 잡자. 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진행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서 아니다 보다 중요한 건 기다, 맞다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맞다를 위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쿵 띄었더니 이게 뭐예요? What can make the difference is?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거는요. 그게 뭐예요? Drive, 뭔가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Utilizing, 활용하는 거예요. The mental gear. 자, gear이라고 하면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ental, 정신적 장비를 활용하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플랜에서 너무 빠졌던 사람들 중반에 갑자기 포인트에서 이때 포인트도 중반에 나왔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but이라는 시그널과 not 이거 아니고 그리고 이거야 라는 패턴으로 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mental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핵심어로 다시 세팅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mental gear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로는 뭔가 방법론이 쭉쭉쭉 만들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정신이라는 단서가 잡혔으니 정신을 가지고 있는 보기로 다시 한번 추려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기에서 정신이 보여요. 그리고 또 뭐가 보이죠? 4번 보기에서 정신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4번 안에서 정신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나왔었던 지금 뭐예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5번 보기에는 그 어디에도 정신과 관련된 패턴은 없고요. 여기서 수정한다라는 맥락까지 가야 되는데 수정과 관련된 패턴보다 중요한 건 정신, mental gear이라는 맥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일단 배제되는 보기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번 보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정신적 훈련과 그리고 육체적 훈련을 균형 있게 변형해야 됩니다. 라는 맥락이 나오는데 육체 이야기보다 지금 정신을 우위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정신, 균형, 병행 이 패턴에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추가된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신다면 2번 보기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신적 추진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라는 패턴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goal 세팅을 하는 자, 그리고 working smart, 잘 효과적으로 끌어나간다. 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성과 부분이 앞쪽에서 배치되었고요. 이 운동선수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패턴의 핵심 시그널 다음에 나왔던 여러분들 mental gear 이라는 맥락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보기 2번이 정답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선 문제 풀이에서도 한번 확인해 봤던 것처럼 실제 전체 지문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냐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실제 후자가 더 현명하게 수행을 할 것입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그 working smart하게 하기 위해서 utilizing 활용합니다. mental gear 이라는 맥락이 나온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건 effort, motivation 같은 의미가 되겠죠. mindset이라고 하면 마음가짐이라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mental gear과 연결되는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wiggle, 뭔가 활기, 정력 또는 뭔가 정신력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desire, 욕망, 욕구. 역시 이것도 심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rive, 뭔가 추진한다, 추진력이라는 맥락도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physical이라는 맥락보다는 mindset, 다시 말해서 mental, gear과 연관되어 있는 맥락이 많네요. 따라서 정답은 우리 확인한 바대로 2번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문법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표시된 바에 의하면 the letter 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표시했는데 이 단어 자체는 철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철자 앞에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이 어휘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전자후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전자라고 하면 앞서서 언급했던 그 단어를 다시 받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자는 뒤에서 언급했었던 말을 대신 받을 때 즐겨 쓰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와 후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있어요. 이 단어는 반드시 외우셔야겠죠. The former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the latter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이때 the former 자체가 form 자체가 앞에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관사 the가 들어가서 전자 앞서서 언급했던 것이 될 거고 the latter 이렇게 들어가면 자 단어 철자 내 뒤에 있는 철자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후자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쉬운 단어인데 이거랑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letter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편지라는 뜻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 스펠링이 들어가는지 A 스펠링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편지일지 후자, 철자라는 개념일지 꼭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개 더 짚고 가셔야 될 건 전자, 후자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싶다라면 그 앞에 반드시 정관사 the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자, 후자 개념 자체는 이미 앞서서 언급됐던 걸 다시 받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해진 명사 맞겠죠? 그래서 관사 the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 단어를 한두 번 봤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쉬운 어휘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이거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할 것 같아요. 쉽게 전자후자 개념에 this나 that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this가 전자일까요? that이 전자일까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this가 많이 나올까요? that이 많이 나올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상을 지금 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this와 that 개념에서 특히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전자, 앞서 언급이니까 this가 전자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시어인 경우에 기준점에 따른 길이감을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즉 기준점에서 가까울 때 this, 멀 때 that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기준점이라고 하면 글을 쓰거나 또는 읽어 내려가는 사람의 그 시선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글을 쓰거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A를 먼저 읽었어요. 그러니까 A가 전자가 되는 거죠. 전자 다음에 나오니까 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 다음에 나오는 후자를 읽은 다음에 내 시선은 당연히 어디서가 더 가까워요? 후자에다 가깝겠죠. 그럼 후자에다 가까우니까 가까운 대상이 this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미 내 시선에서 전자는 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시선에서, 즉 기준점에서 멀어져 있는 대상을 언급해줘야 되니 전자가 that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is로 실제 출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reference에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잡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많이 안 틀려요. 그래서 출제자도 참 까다롭죠. this보다는 that이라는 맥락으로 전자개념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전자 개념에 둘 다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둘 다 헷갈려요. 하나만 짚고 들어갈게요. The former, the latter. 이 단어는 단어 자체가 전자, 후자 개념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정관사 더를 써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문법도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자,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자, 쉬운 레퍼런스에서 좌절하면 안 되겠죠. 전자 개념이 that이라는 것. 알겠죠? 내 기준점, 시선에서 이미 전자는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부분 꼭 keep in mind,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바 찾으려면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부터 빨리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Developing expertise. 자, 지금 무엇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expertise, 전문 기술, 전문 지식, 전문 기술을 자,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carries 뭔가 수행할 거예요. cost of its own. 스스로의 어떤 비용이 지불될 것 같아요. 라는 맥락이 나왔네요. 뭔가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 지불, 당연히 해야겠죠. 뭐 어디 가서 배우기도 해야 될 거고요. 배우려면 돈도 들 거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우리 시그널 짚으며 내려가 봅시다. 뭐 크게 보이는 시그널이 있어요? 일단 중요한 건 아닌데 제 눈에 이게 보였어요. like, 좋아하다. 아니, 물론 좋아하다, like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시그널로 처리하는 like는요,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아니고요. 얘는 뭔가 처럼이라는 전치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가 나열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ike 이후에 지금 마이너가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메이저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난 like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문장은 안 볼래.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but은 한번 잡자라고요. In many other domain. 자, 다른 분야도 있어요. 라는 맥락이 나왔는데 근데 다른 것도 있대요. 위에 like에서 나열되더니 but 다음에도 다른 것도 있대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It's more. 자, 더욱이 또 계속 추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뭔가 마이너가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네요. 그 나열되는 거 어디서 끝나나? 여기서 끝나네? and 뭐였네요. 여기서 끝났어요.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자,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면요. On everything in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이런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던 패턴에서 자, 넘어가야 될 것 주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enough time, not enough time. 시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어떻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부정어 한 번 더 나와요. Not necessarily the wolf. 모든 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거 충분치 않고요. 꼭 가치 있는 거 아니면 빨리 버리고 나 여기로 갈래요. It is clear that. 선생님, 이건 또 왜? 여기 슈드가 보이니까요. 그치. 여기 슈드가 보이잖아, 슈드가. 슈드가 보이면 의무, 당위성, 짚어야 되는 의미어가 들어갔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챙겨 드릴게요. It is clear that. 이 패턴은 가주어진 주어 구조거든요. 가주어진 주어가 들어가 있는 이 패턴에서 이 형용사 자체가 명백하다 또는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먼저 전달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자의 주장을 자주 담을 수 있는 문장 구조랍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봐두는 걸로.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ncentrate our own expertise. 우리 모든 전문 기술을요, 전문 지식을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domain 분야예요. 자, 어떤 분야냐면요, most common. 가장 흔하고요, 공통적이고요, 또는 가장 important.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흔하다라는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나와요. and 다음에. 자, 또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We actively enjoy. 우리가 그냥 진짜 즐길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우면서 또는 선택함으로써 즐길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맥락이 나왔네요. 자, 그럼 지금 포인트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내용을 굳이 한번 쭉 읽으면서 타고 내려왔는데 자,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Developing expertise.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라고 했고요. 그 비용이 든다라는 맥락을 좀 은유법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어떤 게 드는지 쭉 스페시픽하게 나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양한 걸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걸 함에 있어서도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그 포인트라고 하면 흔하고 중요한 거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맥락이 되겠죠. 자, 다양한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중요하고
즐길 수 있는 것, 하자. 이렇게 추려지네요. 전형적으로 주장 문장에서 양괄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첫 문장에서 핵심어를 터트린 후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핵심적인 주장이 세팅되어 있는 맥락으로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글이네요. 자, 보기 확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 의미 있다. common, important와 우리가 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expertise. 첫 번째 제시됐던 expertise. 그대로 제시되었네요. 첫 번째, 보기 왠지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성이란 단어 나왔는데 여기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 추상적으로 무조건 노력하고 무조건 훈련한다라는 패턴은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어 important, common, enjoy라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들어가 볼까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too much minor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은 아닌 걸로.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갈게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과 실천, 구체적 계획, 실천. 여기서 담고 있지 않은 거 common, important, enjoy가 필요하다라고요. 전문가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우선순위? 여기서 보시면 말 자체를 보시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요 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던 전문성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라는 보기를 바로 답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장 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마이너에 빠져서 독해했다라면 이것저것 다 지금 답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이것저것 다 맞는 말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맞는 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글을 적은 필자가 이런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는 이거야 라는 패턴.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common, important, enjoy라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이 좀 추상적으로 패러프라이징 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본인에게 의미 있는 영역이다라는 건 본인이 즐기면 의미 있고요. 본인에게 중요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유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occasionally. 자, 때때로 individuals, 개개인들은요. 부정어 나왔습니다. not merely. 자, merely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only와 마찬가지로 자, 단지 오직이란 뜻이에요. come out. come out이라고 하면 나오다라는 맥락으로 출현하다, 출몰하다라는 패턴 appear하고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좀처럼 자, not에 걸리는 내용 잡으셔야 돼요. 자, 개개인들이요, come out.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as well as. 자, 하나 더 할게요. and 느낌이니까. clearly state. 명백하게 진술하지도 not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what에 대해서요. 그 what이 뭔데? troubling them. 그들에게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명백하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instead. 대신에 뭘 하나 볼까요? 자, 앞에 건 안 하고 뒤에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잡는다라면 뒤쪽 부분이 더 accent, 포인트가 들어가겠죠. select. 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indirect means of expressing their annoyance. annoyance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불쾌함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들의 어떤 불쾌함이나 골칫거리를 자, 표현함에 있어서 indirect means 간접적인 어떤 표현을 선택한다가 나오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민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민이라는 단어에 s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자, 원래 민은 동사로 쓰이면 의미하다라는 단어가 되는데 여기서 명사가 될 때는 반드시 s가 들어가서 쓰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단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method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반드시 s가 들어가야 수단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패턴을 보시면 지금 뭔가 troubling,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초기 나왔던 패턴은 indirect means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 수단을 쓴다. 그럼 포인트는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간접적 수단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저자가 indirect means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필자의 주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널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간접적인 수단이다, 간접적인 수단이다와 관련된 시그널. 선생님, 어떤 시그널을 잡아야 될지 도대체 너무 막연하고 나도 모르게 읽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에 먼저 집중해 보시라고요.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걔는 탁 보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걔가 탁 하고 등장했던 아이, 여기 but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었네요. 자, 전반적 패턴에서 여러분들 내용을 너무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뭔지 모르겠고 여기 but이 보이니까 but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 읽어봅시다. 자, 뭐가 보여요? The absence of directness. 자, 지금 직접성의 결석이니까 결여 정도로 되겠죠. 직접성이 없다라는 것이 leaves them, 그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without advice, 충고도 없이 남겨두는 거예요. 뭐에 대한 충고예요? regarding what they can do to solve the issue. 그 이슈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냥 충고도 없이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야,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문제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잘 충고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고 부모님들이고 그리고 친구들인데. 아유,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indirect means 라는 패턴이 이 평가가 전환이 되었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 여러분들 필자의 주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할까요? indirect mean을 언급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필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ignal but 다음을 집중적으로 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직접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조언도 안 든 채로 남겨둔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 보니 전반적으로 이 글을 적은 필자의 주장에서는 indirect means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directness. 직접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성과 관련된 패턴의 결여 상황 자체가 indirect means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지금 충고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느낌 잡았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directness가 들어가 있는 보기를 찾으러 내려가 보자라고요. 이성보다 감성, 이성, 감성, 우린 직접성이 필요해요.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자제, 직접성이 필요해요. 자,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면 경청. 자, listen to, 잘 들어야 된다. 보다는 우리는 직접성이 필요하다라고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trouble, annoyance 계속 반복했었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직접 언급해야 됩니다. 내용 나왔고요. 5번 바로 터트려 버렸네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역시 지속적으로 뭘 한다? 라는 맥락에서는 직접성이라는 직관적 표현이 없네요. 자, 가볍게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초기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컨디션만 뽑아내서 써야 돼요. what. 그리고 이 패턴이 전환점을 맞았죠. 어디서 맞아요? but이라는 시그널 다음에 directness, 직접성이라는 내용이 나왔고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 보기 딱 하나밖에 없었네요.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답은 4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참 학생들이 오답을 많이 했었던 수능에 나왔을 때 그런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 전반적 패턴에서
너무 습관적으로 읽기보다는 시그널 중심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자. 그 연습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시험장에 들어가서 남들은 너무너무 바쁜데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필자의 주장을 찾는 문제 다뤄봤죠? 이 문제의 핵심은 지문을 무턱대고 착하게 읽지 마세요. 그렇게 착하게 읽어내려만 가다 보면 여러분들 언제 문제를 다 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시그널 중심으로 핵심을 파악해가는 스킴을 하셔야 돼요. 이때 핵심을 쥔 어휘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겠죠? 이런 어휘들은 실제적으로 보통 서술어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감정 관련 어휘, 의무, 입증 결과, 결론, 충고, 제한, 요구 이런 어휘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탐닉하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휘를 빨리 지문에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바로 자주자주 보셔야 돼요. 지문을요. 그래야 스스로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뿅뿅뿅 찾아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험장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활용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너무 뻔한 잔소리 듣기 싫죠? 그럼 전 이만 사라져서 다음 영상이나 준비하고 있을게요. 이번 영상도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See you!